네, 지금 강북구 노예로 40년 소유하고 있는데요. 40년 소유하고 계시다고요? 네네. 네. 단독주택인가요? 네, 네. 59평이요, 대지가. 네. 근데 앞으로 여기가 뭐 어떨래나 파는 게 나은가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게 나은가 궁금해요. 네. 지금 거주 중이실까요? 네네. 네. 노회로 21기 96번지 단독주택 한 40년 정도 보유하시면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매도 시점 여쭤보셨어요. 맞을까요? 네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바로 인사 나눌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자, 이거 한 개만 가지고 여태껏 그냥 살아오신 거죠? 아니요, 한 3년 전에 아파트 하나를 팔았어요.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다 파셨군요. 네네, 이거를 먼저 팔려고 했더니 양도세가 뭐 한 1억 네. 5천 나온다고 그래서요. 네네네. 예, 그 남양주 오남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네. 일로 들어와서 리모델링을 한 4천 들여가지고 완전 리모델링을 아파트식으로 다 해놨어요. 안에는 그러면 시청자님 한 가구만 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1층에는 저희만 살고 지층에 반지하 지층에 두 세대인데 한 세대만 살고 있어요. 한 세대는 비워놓고요. 일단 지금 정도 연식이 됐으면 거주로서나 투자의 이제 수익형 투자로서의 값어치를 따지는 것보다는 네. 이 토지로서 개발 행위했을 때 어떨까를 따지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걸 토지로서 개발에 대한 어떤 재료로 판단을 한번 해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마 시청자님도 이런 고민 해보셨지 싶어요. 이거 대지 면적 한 60평 가까이 되면 대충 그냥 건축 설계 빼가지고 일반적인 다세대 형태로 빼기에 괜찮은 사이즈거든요, 토지가. 네. 그래서 뭐 적으면 10세대, 많으면 뭐 12세대 이렇게 다세대로 쪼개기가 괜찮은 사이즈예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개별적인 개발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청자님 물건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들을 쭉 보면 전부 다 이제 저밀도 지구죠. 낮은 저층 지구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다가 다세대나 단독주택 매입하시는 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면 여기가 혹시라도 재개발 아니면 재건축 아니면 가로주택 정비 아니면 지역주택 조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권역적인 개발을 통해서 아파트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또 할 거예요. 근데 한 10년 전에 무산됐어요, 재개발이요. 거기 상가가 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대도로병 바로 뒷블록이거든요. 예예. 가는 앞쪽에도 상가, 뒤쪽에도 상가가 된 사람들이 그러셨구나. 반대해서 무산됐어요. 보통은 다 이제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는 사업들은 예를 들어 단독주택, 시청자님처럼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한 층 내가 거주하면서 나머지 층에서 월세 받아 생활하시는 연세 드신 분들 꽤 있거든요. 아, 네. 그런 분들도 이 집 뺏어가가지고 아파트 한 채 주면 뭐 하느냐. 네. 나는 뭐 먹고 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꽤나 계실 거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 가지고 계시는 분들. 상가 같은 경우는 이걸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미 상권이 성숙한 데들은 월세를 다른 주택 형태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걸 내가 뺏어가가지고 뭔가 뭐 비용을 훨씬 더 들여서 아파트 한 채를 받는 것보다 그냥 상가 갖고 가는 게 더 유리하겠다. 또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권역적인 개발이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특히나 한 번 진행되다가 정비구역이 해지까지 가버렸어요.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그러면 해지가 된 순간부터는 건축허가 시청자님 같은 경우도 개별적으로 여기다 다세대 올리고 싶습니다. 라고 구청에다가 허가를 요청을 하면 건축허가가 별 뭐 이상만 없으면 잘 나온단 말이죠. 네. 그러면 시청자님 집 옆에도 신축으로 지어지는 다세대들이 꽤나 있지 싶어요. 네네, 많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기존에 예를 들어 단독주택이었던 데가 다세대로 바뀌는 순간부터는 첫 번째로는 이만큼 사업지 전체에 대해서 용적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조금 높아져 버려요. 다세대들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개별 호실별로 소유주가 다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조합원이 돼야 돼요. 조합원 수가 확 늘어나 버려요. 네. 그러면 권역적인 이 개발할 때 사업성은 어떻게 되냐면 더 떨어져 버려요. 아, 네. 그래서 결론, 시청자님 면적 정도 가지고 있는 토지는
네. 이 개별적인 어떤 건축 행위에 대해서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시청자님이 건축일이나 부동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실 것 같기 때문에 네네. 개인이 직접 지어서 운용을 하거나 분양을 하거나 이런 형태는 상당히 이 수지 분석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분에게 토지로서 그냥 매각, 판다라고 했을 때 땅값을 최대한 높게 받을 수 있는 시점을 잘 골라야 돼요. 네. 제가 쭉 말씀드린 게 지금 이해가 다 되시죠? 네네. 그래서 다 따져봤을 때 제일 유리한 거는 직접 네. 짓는 것도 아니고 지어서 분양하는 업체들에게 이 집을 팔아서 시청자님은 이걸 가지고 거주 및 투자를 별도로 하는 그런 선택이 저는 가장 유리하다고 봐요. 근데 저희 집이 남양이기 네. 때문에 뭐 뛰는 게 많대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남양이기 때문에 네. 불리하다고 북향처럼 값을 안 쳐주니까 저희가 네. 또 팔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보통 네. 건축 설계를 뺄 때 도로폭이 네. 이렇게 좁은 데들은 있잖아요. 이 네. 바로 맞은편에 있는 건물들이 시청자님이 이렇게 높게 지어버리면 일조권을 침해를 받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의 물건이 아닌 이 뒤쪽에 있는 물건부터 원래 개발이 되려. 어떤 네. 데든지 간에. 그래서 북측도로 끼고 있는 데들은 일조권에 대한 제한이 훨씬 더 적고 네. 그리고 남측도로 끼고 있는 데들은 일조권 사선 제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잘려나가는 용적률이 꽤나 많거든요. 글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권역 개발로 해가지고 내 땅에 대해서 감정평가 받아서 이렇게 가는 형태가 아닌 이상에는 시간이 네. 더 지나도 북측도로 낀 물건 대비해서 시청자님 물건은 더 낮게 팔 수밖에 없어요. 글쎄 말이에요. 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한 어느 정도나 그 차이가 납니까? 보통 그거는요, 가설계라도 나와줘야 돼요. 여기에다가 설계를 뺐을 때 대충 몇 세대가 나오는데 지금 시장 환경 봤을 때 이 세대당 얼마 정도씩 팔 수가 있을 거냐. 그게 정해지면 전체 사업에 대한 수입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공사비 제하고 토지비로 얼마 정도 지급했을 때 나한테 이윤이 얼마 남겠다. 이걸 계산을 또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설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매매를 하는 게 나은지 그냥 그대로 네. 가져가는 게 나은지 항상 네. 헷갈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분양성이 네. 떨어졌어요. 업체가 네. 이걸 매입을 해가지고 분양을 해서 팔았을 때 잘 팔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야 비싼 돈 주고 땅을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은 다주택으로 다세대 갖고 있건 원룸짜리 뭐 작은 걸 갖고 있던지 간에 다 주택수에 포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특별한 뭔가의 이슈가 있는 지역이 아닌 이상에는 분양을 했을 때 잘 안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네. 그러면 지금은 땅을 비싸게 주고 살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팔게 됐을 때는 약간 헐값에 팔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동네에 대한 분양성이 쭉 높아지는 시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제값 받으시려면 조금 더 보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일단은 생각이 좀 드네요. 어느 정도나 보익을 더 해야 됩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잘 팔리는 시기가 언제 올지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이런 소형주택까지 똑같이 다 없애버리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글쎄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정책 입안자들이 인지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아파트랑 별도로 도시명 원룸 투룸 같은 작은 형태의 물건들은 임대업을 했을 때 오히려 세제적인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면 네. 이제 이런 물건들은 제값을 주고 팔 가능성이 커요. 네. 네. 저도 그걸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 저희는 네. 이제 아들만 형제인데 좀 네. 정리해서 애들도 좀 주고 싶고 애들 집 가까이로 가고 싶은데 움직이질 못하겠는 거예요. 일단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있지가 않으니까 조금 더 네. 기다려 보셔라라는 얘기밖에는 제가 못 하겠네요. 네. 일단 오늘은 죄송한데 여기까지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